지금 듣고 있는 방송 중 동물 효과음은 비방송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국정원의 댓글 요원, 나라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정원의 댓글 요원, DC 인사이드에서 활약하는 이름도 으시시합니다. 좌익 교수라고 하는 놈이 올린 글들을 보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과연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인간들인지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좌익 교수란 인간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셔야 했는데, 아따, 사법부 시민들, 시민들, 아따, 전라디언들 전부 조져버려야 한다께, 홍호종자 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7급 공무원, 댓글 요원, 좌익 효수라고 하는 놈이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윤여진 씨, 윤여진이 아니고 배우 김여진 씨에 대해서는 못생긴 배우라고 우리가 설치는지, 여진이는 외모가 이정이 삘나는 빨갱이 정액바지 냄새남,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글을 올린, 그렇게 하도록 만든 원세훈이를 풀어준 박근혜의 법무장관 황교안이는 천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호남 사람들과 김여진 씨는 원세훈과 그리고 좌익 교수 황교안에게 명예훼손으로 배상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예.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참 진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놀랐을 겁니다. 제가 그 수준을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읽긴 읽었는데요. 말하는 제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상시적으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국정원의 댓글 요원들은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일들은 전적으로 이명박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한 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애써 자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후 박근혜의 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태들은 박근혜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의의는 있는 법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곽병찬 대기자는 어제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신문에는 나지 않습니다. 인터넷판에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야당도 국민도 순진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의 중심에 님을 박근혜입니다. 둘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직과 신뢰가 생명이라는 님이 설마 그 더러운 공작에 손을 댔을 리가. 저부터 이명박 정권이 저 살기 위해 님에게 하나를 바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중국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더군요. 그런데 그건 남이 아니라 바로 님에게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처음엔 말을 믿고 행실을 믿었지만 이제 말을 들어도 행실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예, 이제는 말을 들어도 국정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당신의 행실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곽병찬 대기자의 편지가 이렇다면은 어제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서화숙의 3분 칼럼에서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도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여론조작과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급습으로 이 사건이 폭로되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진상을 왜곡하고 진실을 덮었습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직전에 입수하고 대선 유세 과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또한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법을 어기고 공개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시 파면감이며 김무성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캠프가 조직적으로 대화록 누설에 관여했는지 그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은 없는지도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신이 관여됐느냐고 질문해야 할 언론은 용비 어천가를 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한 남북정상 대화록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북방 한계선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고 평화구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참신한 구성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NNL을 포기했다고 왜곡하는 언론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이 기자 하나하나를 윽박질러서 공무원 하나하나를 협박해서 독재정부를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조금씩 그를 추켜세우고 권력에 길들이게 해서 마침내는 계엄령을 내리고 양민을 학살하고 국보위를 만들어서 체육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제발 지금 문제를 지적하십시오. 아니면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 네, 서화숙 선임기자의 이야기. 제발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보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실종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점점 지식인들 그리고 비판자들의 목소리 겁을 내지 않고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 혼자 떠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를 찬성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옳은 거니까. 박근혜의 선거는 그야말로 국정원을 통한 정권의 탈취였습니다. 반드시 응당한 보응을 받을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소개하고 싶은 칼럼은 한겨레신문의 김동춘 칼럼입니다. 이런 국정은 왜 존재하느냐? 한번 들어보시죠. 1971년 국제적인 대탕트 분위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직속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비밀 남북대화를 추진했다. 간첩 잡는 안보기관의 수장이 직접 적의 수계와 만났다. 미국 정보국장이 소련의 스탈린과 만난 셈이다. 당시 그는 북한과의 밀약하에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남한 극우 세력들을 제거하는 신용까지 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유신을 선포했다. 박 정권과 중앙정보부는 간첩 대신 국내의 비판 세력을 잡아서 고문한 다음 인혁당이라는 조직을 조작했고 관련자들을 곧바로 처형했다. 드러난 활동으로만 보면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야당, 제야, 학생운동이었다. 아버지 박정희가 그러자 이번에는 그 후계자인 이명박이 그 짓을 했습니다. 드러난 활동으로 보면은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을 만들고 가는 박근혜 후보, 박근혜 캠프 이들의 그리고 국정원 이들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야당, 제야, 학생운동이었어요. 아까 좌익 교수라고 하는 그 국정원 7급 공무원 댓글 요원이 쓴 글을 보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 그거 좀 심하다 할 판인데 바로 내부의 정부 비판자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막말과 천박한 언어를 내뱉는 그야말로 일베충과도 같은 그런 인간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원세훈이는 운영해 왔던 겁니다. 왜? 박근혜 당선시키려고 그런 거죠. 검찰 조사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유행의 관건선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자기 조직이 위기에 빠지자 엉뚱하게도 국가의 기밀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대화 기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도대체 죽은 대통령의 6년 전 NLL 관련 남북대화 기록과 현재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남재준, 박근혜가 임명한 남재준이죠.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주장 어느 한 구석에도 국가안보는 없었다. 과거나 현재나 국정원의 적은 바로 야당과 비판 세력이고 그 조직의 존재 이유는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와 조직의 그 이익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김동춘 교수는 질타하고 있는데요. 국정원, 지금 현재 국정원 수장들, 정치 공무원들 주둥아리가 있으면 답을 해보세요. 정말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겁니까? 계속 김동춘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자신을 공격하는 개인에게 고소, 고발장을 날려왔다. 미국 중앙정보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이 불법 사찰이나 감청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통제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선진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국정원처럼 선거에 개입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비웃고 전후 좌우를 고려하지 않고서 국가기밀을 공개하고 비판적인 국민에게 고소를 남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이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에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이런 인간들이 무슨 국정원의 명예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박근혜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그것도 발췌본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은 완전히 국정원이 창작한 창작물이에요. 그걸 공개하면은 박근혜로 밀려가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의 파문을 가라앉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딴 그야말로 IQ 2자리도 안 되는 그딴 판단을 한 게 국정원 수장 남재준의 판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누가 박근혜에게 미칠 것 같으니까 내가 알아서 했다. 참 내가 알아서 했대요. 좀 이따가 거기에는 김동춘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시죠. 사실 김영삼 정부는 물론이고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나 감청은 계속됐다. 두 민주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인적 청산이나 제도적 청산도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불법 정치 개입의 시도는 없었고 요원들의 기관 단체 출입도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약간의 진전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가 위의 국가로서 국정원의 과거와 오늘은 대한민국의 맨얼굴이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은 대공 업무의 명분 하에 불법, 폐륜, 거짓말을 수없이 저질러온 부끄러운 이력이 있고 고문, 협박, 조작을 통해 무고한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짓밟았다. 나는 국정원이 적의 기밀을 제대로 참지하고 귀중한 국외 정보를 수집해서 안보를 지키고 국민에게 이익을 안겨준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다. 적이 없다면 적을 만들어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것이 그들의 생리가 아닐까. 짓밟힌 것은 국정원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 주권이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박근혜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우리 아버지처럼 중앙정보부를 운영한다면 김동춘이고 서영석이고 몽땅 잡아가지고 물고문 선고문을 해서 그냥 아주 작살을 내버릴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했죠. 이런 국정원이 존재하는 마당에 과연 민주주의, 상권분립, 책임정치, 국민주권, 시민의 자유 이런 헌법의 원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이번 국정원의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정당이나 선거나 언론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국가기밀을 마구 공개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직속부와 국정원장이
이런 일을 혼자 저질렀다면 이 정부는 정말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김동춘 교수의 질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예. 티아라의 왜 이러니 듣고 오겠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방송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서영석으로 검색하시면은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왜 이러니 국정원, 왜 이러니 일베충들아. 참, 야, 니들도 좀 수준 좀 생각해라. 수준 좀. 욕을 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런 수준 가지고 되겠냐? 참나. 아이고. 에휴, 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는데 조합원이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해줄 조합원은 없고요. 좀 가입해 주세요. 엊그제 지난 주말 금요일이었나요? 현장에서 가입하신 조합원들 중에서 이희숙 조합원님 특별히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숙 조합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생산장수 부동산 염정지르기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생산장수의 그 부동산 역전 강연회가 열립니다. 7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KTX 1 회의실에서, 그리고 다음 주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광주역 입석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뭐 부산 대구에서는 이미 열렸고요. 서울, 광주 아주 그냥 부산, 대구 찍고 이제 광주로 가시는군요. 오신 분들에게는 정한영님에 있어서 부동산 염장지르기 책 한 권을 드리고요. 참가비는 3만원이며 뒷부리 협의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장수 월세 염장지르기 저자와의 만남이 7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2호선 강남역 교보문고내 티움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637-5270, 010-8637-5270 다음 카페 지주클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벤트 광고 이거 비싼 광고예요. 그래도 효과가 있나 봐요. 계속 광고를 요청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리 조합원도 조합원이지만은 이거 매일매일 하면 그것도 누적되면 꽤 돈 되는데 광고를 요청하는 거 보면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TV로 연락하셔서 전승배 간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광고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정원이 소설가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없는 말까지 지어낸 정상회담 발췌본,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만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은 하나의 새로운 창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없는 말을 더하고 있는 말은 빼고 의미는 비틀었다. 자극적인 표현은 키우고 전후 맥락은 건너뛰고 입에 맞지 않는 발언은 남김없이 잘라냈다. 이렇게 탄생한 발췌본은 애초에 대화록과는 전혀 다른 느낌, 다른 의미를 갖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작품을 발췌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국가 공식 문서를 훼손한 죄입니다. 형벌에 처해야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나라고 호칭했는데도 발췌본에서는 저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말한 부분에도 새로 님자를 넣어서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발췌본에는 적었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극존칭을 쓰며 머리를 조아린 것처럼 조작된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조작된 발췌본을 상대로 조중동 수구 언론들은 일면에 아주 크게 실었습니다. 이거 전부 고소고발해가지고요. 돈 다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오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테니까 돈으로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수십억 수백억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좌익 교수도 돈 명예훼손 배상 받아야 돼요. 이건 명백하게 명예훼손 배상이 됩니다. 특히 김여진 씨 절대 고소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단순한 오타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국정원 이거 국가기관 맞아요. 단순한 오타라는 해명을 내놓았대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1년에 조 단위의 예산을 쓰고 거의 10,000명 가까운 요원들을 거느린 국정원의 변명입니까? 김정일 위원장을 김정일 위원장님으로 호칭하고 나를 저로 바꿔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극존칭을 쓰며 비굴하고 굴종의 의미를 보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 작품, 그 소설가인 장창작품이 오타로 인한 것이랍니다. 이런 개새끼들. 이런 개새끼들.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이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타이핑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조직이란 말이냐. 이런 중대한 오타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잡아내는 사람이 없는 무능한 조직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냈으면 합니다. 국정원은 애초부터 작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발췌본을 만든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5월 발췌본을 만들 때부터 6.15 및 14선언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전파하여 따위의 정치적인 목적을 분명히 했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왜곡의 활용점정을 가했습니다. 이런 정권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정권입니까? 발췌본의 가장 근본적인 왜곡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이른바 NLL과 관련된 발언이었죠.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구상 등 NLL 긴장 완화 방안의 앞뒤 문명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NLL은 국제법적 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고 등 자극적 발언만 부각시켰습니다. 국제법적 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것은 바로 초중동 보수 언론이 스스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 나오는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 합의서 연장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라는 발언은 빼버려요. 참나. 이런 소설가를 가지고 놀아난 수구 언론들 돈으로 배상하십시오. 돈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요즘 종편 때문에 형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더 토해냈어요. 이거는 수십억 수백억 소송감입니다. 이거 그야말로 내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니들 돈 좀 많이 물어내겠다 라고 예감을 했습니다. 사법부도 언론기관 이거 흉기예요. 언론기관 이름 하여서 깎아주지 마십시오. 국정원의 이런 악의적인 짜집기 편집과 축약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상회담 발언 문제로 나라가 이처럼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 빠지게 된 시발점도 바로 왜곡된 발췌본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초중동 극우 언론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멀쩡한 국민들 놀아놨던 겁니다. 누가 이 악의적인 오타를 냈는지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경위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제는 노무현 새누리당도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애초 발췌본을 보고 흥분했다면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나 굴종 비굴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진실에 눈 감고 계속 억지를 부리는 건 발췌본 왜곡 편집 못지않게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추악하고 비열하다. 바로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주니엘의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정권이에요. 참 나쁜 정권, 참 나쁜 국정원입니다. 나쁜 사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친했던 친구들도 피하고 그대만 바라봤죠.
안 해본 요리도 난 배우고 그대만 기다렸죠. 그대는 참 못됐죠. 그대는 참 나쁘죠. 그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나가는 방송에서는 뭐 채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송출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서승현 조합원께서 이 방장으로 직접 대화에 응해주기도 합니다. 쭉 읽어보니까요. 국정조사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첫날부터 국정조사 회의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물론 과반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물론 민주당 약하긴 합니다만은 127명이면은 한번 붙을 만은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론화를 시키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는 KBS, MBC 보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사실 국정조사 제대로 하면은 박근혜 정권 무너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무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야 이거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수상해. 아 새누리당 정말 이상해. 박근혜 정말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점점 진실을 그 자체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친일 기득권들이 권력을 수십 년 동안 장악해가지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10년 정권 이게 우연히 발생한 정권은 아닙니다. 87년 민주화의 결과 그 두 계획적인 정권은 등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정권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박정희와 같은 중앙정부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갖다 패 죽이는 그런 깡패 정권 아래에서도 결국은 정권 무너졌습니다. 전두환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정권도 87년 민주환경에서 결국 무너졌어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뭐 전두환이나 박정희에 비해서 결코 못한 정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 그보다는 더 큽니다. 예.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요. 항상 시작은 미약하죠. 사람들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쇠고기 광우병 집회도요. 처음에는 여중학생들이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커다란 물결로 타올라서 이명박으로 하여금 청와대 뒷산 갔어. 그 시기 잡고 반성했다고 거짓말이라도 반성하는 신용이라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KBS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방송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죠. 국민TV가 나오고 있는 것도 KBS 이딴 방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란양이 나중에 아마 기란양뿐만 아니라 김인규도 마찬가지고요. 홍구멍 날 겁니다. 지금 재밌게 노세요. 예. 그래서 국민TV 조합원 가입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한 명도 없는 기록을 세울 줄 알았더니 한 10명 가까이 가입을 해주셨네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소시민님 조합 가입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 일동의 이히히 둥둥둥님 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구로구 고척 일동의 지호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북 충주시 산청면 영등리의 웅이 아버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지브란님 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의 방구뿡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모카아파트의 가람 엄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이분은 진짜 가입하는 건지 주소가 없는데
아이디 닉네임은 새누리당 당원님입니다. 진짜길 바랍니다. 여하튼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의 깨준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은평구 진간동의 화곡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방송 계속되는 동안 오히려 10명 정도 더 가입하셔서 기록을 거꾸로 세울 수 있도록 협력 가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한겨레신문에 KBS 관련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KBS 수신료 인상 말할 자격조차 없다. 입만 얘기해도 입만 아픈 얘기긴 하지만 또 하겠습니다. 한국방송 KBS의 매체 비평 프로그램인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는 6월 22일 클로즈업 TV 코너에서 자사의 대표 뉴스인 9시 뉴스의 국정원 보도 문제점을 집중 해부했다. 이 코너에 출연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는 한국 방송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편적 사실 전달에만 그치는 소극 보도로 일관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른 신문과 방송 등의 보도와 비교를 하면서 한국 방송의 뉴스만 봐서는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공정 보도로 건강한 공론 형성에 기여해야 할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KBS 진짜 참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쪽팔려요. 창피합니다. 도무지 KBS만 봐가지고는요. 예,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저는 KBS, MBC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떤 개판을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미디어 평론가들의 지적대로 또 KBS 관행적으로 많이 보는 시청자분 많이 계십니다. 결국 그들을 세뇌해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KBS 현재 사장의 기란령인가요? 목적일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은 뉴스는 제대로 못했지만 자기 뉴스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한국방송의 기대와 희망을 가졌음직하다. 하지만 한국방송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걸만한 기관이 아니었음이 금세 드러났다. 기란영 사장은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다음 날인 일요일임에도 회사에 출근해 보도본부장, 시청자 본부장에게 방송이 나간 경위를 따져 묻고 24일 임원회의에서 제작 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28일 단행한 인사에서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시청자 국장과 시청자 서비스 부장을 보직 해임했다. 이 진짜 기란양이. 회사 쪽은 이 인사가 보복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시작한 조직 개편의 일환이라고 변명. 개지랄. 아이고 참. 아이고 진짜 열받아서 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시작한 조직 개편의 일환이라고 변명하지만 프로그램 방영과 그 이후 기란영이가 취한 1년의 조치를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니 무슨 그 다음날 일요일인데 방송 출근해가지고 회사 KBS 출근해가지고 시청자 프로그램 만든 새끼 나와봐! 이 지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보직 해임시킨 거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최소한 오이밭에서 신발 끄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참 진짜 얌전하게 얘기하네요. 이번 일은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크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요. 방송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방송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사 프로그램조차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사가 어떻게 공정성과 신뢰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의문이죠. 한국방송은 최근 내년 1월을 목표로 현재 2,5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료를 2배 가까운 4,300원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맹렬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파렴치하고 후원무치한 새끼들입니다. 시청료를 이런 이딴 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2,500원에서 4,300원을 올리려고 지랄하고 있대요. 액수의 적정성을 떠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입니다. 지금처럼 국가 정통성이 걸린 국정원 선거 개입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편파, 불공정 보도를 버젓이 해놓고도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조차 용인하지 않은 태도로는 수신료 인상의
숫자도 꺼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한국방송 알아야 됩니다. 한국방송이 수십 년 인상을 하겠다면 제 몸 한 몸 뜯어서라도 결사적으로 맡겠습니다. 절대로 올려줘서는 안 됩니다. 내렸으면 내렸지. 예, KBS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기란양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김인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